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맡고 있는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하반기 인터넷 게임 업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시장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계신데, 저희 산업도 좀 최근에 조정들이 좀 큰 편입니다. 워낙 외부 변수들, 경기 둔화나 그다음에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여러 외부 연수에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조정이 좀 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려 사항들 이런 것들 좀 점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쪽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업체들이 좀 주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변수들,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주요 사업인 광고와 커머스에 일부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업체들, 이 네이버 카카오가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여러 수많은 사업들이 또 흔히 말하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자체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흔히 말하는 약세장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고퍼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인터넷 업체들도 좀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업황은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지난 십수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좀 보여왔고, 방금 말씀드렸던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또 하반기에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그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요. 저희가 지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동안 주가 차트를 그려놓은 겁니다.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상승할 때 보면 음, 이제 큰 키워드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에는 온라인 광고라는 키워드들이 있었고, 2010년에서 한 12, 3년까지는 모바일,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바일 시대가 조금 열리면서 인터넷 업체들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년부터 한 15년도까지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의 라인 같은 이제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가 시장이 또 형성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16년 정도부터 한 18년 정도까지는 이커머스 시장이 또 좀 변화들이 있으면서 또 주가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지난 한 2, 3년 동안 이렇게 보면 코로나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파워들이 강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할 때 이런 주요 키워드들이 있었고요. 중간에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소멸이 되면서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 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사실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을 해도 주가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급등과 이제 등락을 좀 반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가장 최근의 이슈들로 보시면은 플랫폼, 제가 이제 최근 2, 3년 동안 플랫폼의 파워들이 세지면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너무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 정도부터 각국 정부들이 좀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장이 경기 둔화나 이런 약세장 흐름을 좀 보이면서 같이 동반해서 주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여전히 저희는 또 주목해야 될 새로운 또 키워드들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결국 이러한 키워드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좀 장기 먹거리 테마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업종이고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의 더 높은 향후에 2, 3년 후, 뭐 아니면 또 좀 더 길게 이런 흐름에서
무엇이 성장을 만들어 줄 거냐가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약간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플랫폼이 약간 소멸되고 지금은 약간 소강 구간인데, 또 다른 또 새로운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면 주가는 또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올해 하반기,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마 글로벌이랑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글로벌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미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는 양사가 이제 매출액이 카카오가 7조 원 정도를 넘어섰고요. 네이버가 8조 원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모든 매출이 다 국내 매출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는 국내의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이 높은 7조, 8조의 매출을 꾸준히 20, 30% 이상 성장을 만들어주기는 녹록지는 않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가 있어야 또다시 높은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다 CEO가 바뀌셨는데 아마 글로벌 사업에 대한 강조들을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에 지금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일본에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 시장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좀 오픈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에 정식 런칭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지금 이 라쿠텐이나 아마존 재팬 같은 좀 기존의 흔히 말하는 재고를 안고 커머스를 하고 있는 B2C 업체들이 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로 치면은 쿠팡이나 신세계 같은 업체들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C2C 오픈마켓으로 많이 불리는 요 C2C 비즈니스가 생각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 부분들을 어쨌든 네이버가 국내에서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의 알리바바도 그렇고 미국의 이베이도 그렇고 이 C2C 비즈니스가 나름 이제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일본 시장이 워낙 아직은 이커머스 시장이 조금 작은 편인데요. 이 부분들을 좀 일본 시장에서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네이버는 가지고 있던 라인,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이제 일본에 있는 야후재팬의 모회사인 제트홀딩스와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공동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지금 포털 1등이 야후재팬이고 메신저 1등이 라인이라는 업체이기 때문에 양사가 지금 합쳐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두 회사 두 이제 그 엔티티가 아무래도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카카오 T 앱이라고 이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부르실 때 많이 쓰시는 그 카카오 T 앱을 가지고 이제 동남아에 여행을 가시게 될 경우에 그 앱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동남아에 있는 택시 업체들의 택시를 바로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반대 방향으로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딘이라는 게임이 지난해 국내에서 큰 폭의 성공을 거두었고, 대만 출시를 이제 지난 4월 달에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진출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올 신작들도 글로벌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워낙 코인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블록체인 사업 자체는 글로벌에서 여전히 좀 높은 성장과 좀 새로운 방향성을 좀 잡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컨텐츠인데요. 컨텐츠는
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웹툰일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웹툰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국내 업체들 네이버 웹툰, 카카오 이제 페이지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너무 이제 글로벌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과를 좀 해외 시장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웹툰 웹소설은 이제 책으로 되어 있던 만화 시장을 약간 디지털화 하면서 시장을 키우는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은 이미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보적으로 1, 2등을 기록을 하고 있고, 작년에 미국에서 네이버가 왓패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카카오가 타파스, 레디시, 그다음에 우시아 월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영향력을 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이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유저 확보,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또 남미나 이런 또 북미 지역에서의 확장 이런 것들 좀 기대가 돼서 상당히 올해부터는 또 실적이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프랑스에 또 이 웹툰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카카오 이제 카카오 자회사인 이제 피코마, 일본에 있는 사업체인 피코마와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다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아마 이제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약간 교두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긍정적이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 보시면 이미 이제 글로벌 앱스토어 상위권에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의 이제 랭킹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웹툰을 활용한 이 2차 저작권 시장, 아마 여기 지금 우리 학교는이나 이런 드라마들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사내 맞선 이런 드라마도 워낙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웹툰을 기반으로 한 확장 모델이 되다 보니까 이 웹툰 시장은 좀 점진적으로 성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희는 사실 꾸준히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외부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경쟁 업체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성장주 혹은 기술주라고 불리는 업체들의 주가 조정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역시도 네이버 카카오 역시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탑다운 방식에서 보면 외부 변수들, 경기나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도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저희 업체들 네이버 카카오는 꾸준한 실적 성장들을 조금 보여줄 것 같아서 뭐 외부 변수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하반기에 다시 실적에 대한 좀 가시권 그리고 2023년에 대한 좀 전망이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이 좀 키워드와 관련된 사업들이 좀 더 구체화될 경우에는 주가는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 주가 조정 폭이 좀 커서요. 뭐 반대로 이제 이런 외부 변수들이 좀 정리만 되면 주식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만 보이면 또다시 저희가 워낙 베타가 높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도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게임 산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산업은요, 사실은 불황형 성장주라고 많이 불립니다. 방금 이제 인터넷 쪽에서 말씀드렸던 경기 둔화, 뭐 금리, 뭐 유가, 환율 이런 거에 사실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주식시장이 약세장을 보이면 방어 성격을 좀 해줘야 되는 산업군인데 사실 올해 상반기는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주가 하락이 마찬가지로 좀 컸고요. 뭐 두 가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작년에 이 P2E 게임이라고 해서 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블록체인과 이제 암호화폐를 활용한 게임 플레이 투 언 게임 시장이 상당히 좀 화두가 됐고 관련해서 이제 뭐 사실 약간의 거품도 좀 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서 좀 소멸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상반기에 약세장을 맞으면서 좀 주가 조정이 좀 더 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출시 지연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국내 IT 업계들, 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이 인력난이 좀 심각하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아마 느끼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블록체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종 기업체들이 클라우드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흔히 말하는 디지털 로 이제 전환을 많이 꿈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수요들이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의 이직이 잦고요. 이직이 잦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조금 지연이 되거나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게임 업체들의 좀 신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NC소프트의 리니지 W 그리고 크래프톤의 펍지 뉴스테이트를 제외하면 한 중대형급 이상의 게임들은 거의 출시가 되지 않았고 이런 모습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주는 신작이 나오지 않으면 기존 게임들은 물론 이제 약간의 변동과 등락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출은 우하향하는 트렌드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임에 실증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게임이 이제 조금 서서히 이제 다운 이제 내려가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신작이 나오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게임은 매출이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신작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 흔히 말하는 모멘텀도 없다라는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 주가가 사실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올해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P2E와 관련된 좀 조정 그다음에 신작이 다 딜레이가 되면서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모멘텀, 센티먼트 이런 것들이 좀 없었다라는 것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주가 조정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6월 달이 들면서 신작들이 조금씩 출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7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다수의 신작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6월 달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가 미르 M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두 게임 다 사실 출시 첫날에 주가 조정이 좀 컸어요. 두 업체 다. 좀 이제 흔히 말해서 이벤트가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매도를 하시는 좀 분들이 좀 있고 그러면서 공매도도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경향들이 좀 생겼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신작들이 또 나와서 잘 되고 흥행을 거두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들 게임의 성과들에 따라서 또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신작들이 조금씩 나온다라는 겁니다. 작년, 올해 상반기에 출시를 했었어야 되는 게임들이 계속 딜레이가 됐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공개가 될 거고요. 하반기에 좀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게임이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보면 저희는 일단은 지금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 그다음에 NC소프트의 TL, 그리고 넷마블의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RS, 그다음에 위메드의 미르 M 같은 경우, 그다음에 컴투스의 서머너즈 크로니클 이런 게임들이 나름 약간 이제 기대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게임은요.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하고 NC소프트의 TL, 스론 앤 리버티라는 게임 요 두 가지 게임을 이제 좀 가장 좀 주목하고 있고 탑픽으로 크래프톤이랑 NC소프트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두 업체들은요 그동안 이제 PC 모바일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이 두 개 게임은 콘솔 게임으로 만들어지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이제 엑스박스 플랫폼으로 이제 나오는 게임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국내 업체들은 현재까지 콘솔에 대한 대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을 보면요. 전체 글로벌 게임 시장이 한 250조 원 가량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모바일이고요. 남은 절반의 반, 그러니까 한 25% 정도가 콘솔 플랫폼입니다. 특히나 뭐 중국이나 아시아권을 제외하고 서구권 시장으로 가면은 이 콘솔 게임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을 텐데요.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동안 콘솔 시장에 대한 대응이 조금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콘솔도 아시아권에 있는 게임 유저들도 많이 플레이를 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잘 하지 못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서구권 지역이고, 이 서구권 지역에서는 콘솔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콘솔에서 나온 게임이 잘 되면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기존의 PC 모바일뿐만 아니라 콘솔에서의 확장, 그리고 밸류에이션, 주가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좀 큰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12월 2일로 일단 출시 일정이 확정이 되었고요. NC소프트는 아직은 일자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한 연말 정도 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도 이제 몇 차례 이제 뭐 게임쇼나 이런 데서 동영상 그리고 플레이 영상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 게임도 아마 빠르면 연말 정도에 출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들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P2E 게임 시장,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루나나 테라 이런 사태들도 좀 있었고, 이더리움도 최근에 많이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지난해 미르4라는 게임, 위메이드 미르4라는 게임이 성공한 이후에 또 추가적인 성공을 거둔 P2E 게임이 없는 것도 현재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P2E 게임이라는 게 아이템, 그 게임의 아이템을 이제 게임 회사가 아니라 저희 같은 유저가 이거를 가지고 있고 이걸 컨트롤 할 수 있고 때로는 거래도 가능하게끔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기존에도 사실은 이제 불법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던 영역들을 좀 이렇게 양지로 어떻게 보면 꺼내 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P2E 게임 시장이 이대로 이렇게 가라앉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미르 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좀 신작들, P2E 관련된 게임들이 점차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센티먼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이제 여러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하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지만, 이 게임 시장이 워낙 지금 초기니까 아직은 좀 그 말대로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토픽을 좀 말씀드리면, 인터넷 업종 중에서는 카카오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이제 올해 여전히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자회사 카카오 이제 게임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웹툰 관련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일본에서 웹툰을 하고 있는 카카오 피코마, 이런 업체들의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 확대,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증권이나 보험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외부 변수들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실적 성장이나 이런 것들, 분기 실적들 이렇게 좀 체크해 나가면서 하반기에 좀 모습들을 대응해 나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말씀드린 TL이라는 게임이 아마 연말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리니지 W가 이제 글로벌 버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해 국내에서 성과는 조금 별로였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이 대만이랑 일본 출시도 올해 하반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라인업이 조금 더 많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3년에 나올 신작들도 관련된 정보들이 공개가 되면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래프톤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크래프톤은 말씀드렸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12월에 출시가 될 예정에 있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펍지 모바일,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그리고 펍지 뉴스테이트 같은 총싸움류의 비슷한 장르 게임만 주로 이제 있고, 기존의 펍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큰 회사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상장할 당시에 저희가 기대했었던 다양한 이제 신작들이 출시가 되고, 칼리스토 프로토콜도 그 중에 가장 큰 대작이고요. 최근에 이제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관련해서 하반기 라인업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일정과 그다음에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소니에서도 좀 기대를 하는 작품이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이 썩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불확실성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터넷 업체들은 외부 변수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주가 하락폭도 좀 큰 편인데요. 또 하반기에는 그래도 여전히 실적 모멘텀은 좀 괜찮을 것으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어서 2분기 실적, 그러니까 하반기에 있을, 그리고 3분기 실적 이렇게 되면서 또 저희가 4분기가 성수기이다 보니까 또 연말로 갈수록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게임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신작 모멘텀, 신작이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작 기대작들의 출시 전으로 모멘텀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기회에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